이번 시간에는 장성남 시인의 배를 매며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총 5연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읽어보고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았다. 배를 맨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와 닿는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제가 이 시를 전체 읽어본 이유는 배를 맨다는 것의 의미가 뭐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전체를 읽어봤어요. 전체를 읽어보니까 배를 맨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는 배를 매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 처음 시작되고 사랑을 발전시키고 사랑에 대해 기뻐하고 이런 과정을 배를 맨다는 것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배를 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배를 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유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배를 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도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유추라는 것은 비슷한 사물이나 본질에 대해서 하나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다 라고 화자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배를 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같다 라고 유추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는 것. 사랑을 하는 것은 배를 매는 것과 같다 라고 비유해서 사랑의 본질, 사랑의 시작, 사랑의 설레임,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혹은 사랑의 본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사랑의 본질, 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다가 배를 맨다. 배를 매는 것은 뭐예요? 밑에 2, 3, 4연에 보면 뭐 한다고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것인데 이때는 사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리도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와서 밧줄이 날아와서 나는 뛰어가서 그 밧줄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밧줄을 맸어요. 이건 뭐지?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없이 온다, 아무 말도 없이 온다 라는 것은 사랑의 어떤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사랑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것을 음성상징어 털썩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랑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이 음성상징어는 털썩이라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털썩이라는 소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둘 다 가능한 거네요. 사랑은 그렇게 느닷없이 와서 느닷없이 밧줄이 날아와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밧줄은 뭘 의미하겠어요? 인연을 의미하겠죠. 사랑하는 대상과의 인연이 되어서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아요. 그런데 내가 뛰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밧줄이 날아오는데 내가 뛰어가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반갑다 라는 얘기겠죠. 나는 사랑이 온 것을, 사랑의 인연이 온 것을 반가워서 뛰어갔겠죠. 그래서 그 밧줄은 뭐라고요? 인연을 잡았어요. 그래서 배를 맨다, 사랑이 시작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나는 뛰어가 밧줄을 잡았다, 주어고 서술어인데 나는을 삼행해 놓고 서술어를 사행해 놓았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래요? 의도적 행가리라고 하죠. 의도적 행가리는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죠. 이런 것을 낯설게 하기,
표현법이라고 했어요. 왜요?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사랑이란 이렇게 반가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천천히 조용히 라고 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 남친 여친이 되겠죠. 조심스럽게 온다. 아주 멀리서부터 닿는다. 여기서 그러면 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사랑하게 될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서는 사랑의 속성 2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랑은 이렇게 말도 없이 털썩 등 뒤로 와요. 갑작스럽게 와요. 그 인연을 잡아서 사랑이 시작되고요. 또 그 사랑의 대상은 조용히, 사랑은 멀리서부터 와요. 사랑은 조심스럽게 온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을 배, 즉 사랑의 대상이 와서 조심스럽게 아주 예고도 없이 와서 배를 매는 행위로 사랑이 시작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유추,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랑이란 배를 매는 행위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연을 볼게요.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았다가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다. 1년과 연관이 되죠. 자, 사랑이라는 것은 호젓한 부둣가예요. 호젓하다는 것은 한가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한가한 가운데 우연히, 그러니까 이 부둣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곳 혹은 사랑의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겠죠.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있다가 배가 들어와요. 위에서 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의 대상이 와서 던져지는 밧줄, 아까 밧줄은 인연이라고 했어요. 인연을 맺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어쩔 수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날 때 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아주 순간적으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처럼 와, 저 사람 좋아? 라는, 저 사람 관심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매게 된다. 배를 매는 게 아까 사랑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배를 맨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사랑이 다가온다. 운명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우연히 갑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연은 여기까지 사랑은 우연히 시작된다 라고 얘기하고, 사랑은 불가항력적으로, 즉 운명적으로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3년을 볼게요. 잔잔한 바닷물에 구름과 빛과 시간과 함께 떠있는 배. 떠있는 배는 뭐예요? 배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배가 떠 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떠 있대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고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구름, 빛,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고 싶고, 이런 모든 세계를 이렇게 구름, 빛, 시간이라고 표현했고요. 사연을 보면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과 함께 배를 매면, 사랑하면 모든 것과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깨달음이네요. 처음 알았다. 그랬어. 뭐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그럼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 거죠? 바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까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그런 것, 여기서 그런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주변 환경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구름, 빛,
시간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 5연 빛 가운데 배는 울렁이며 온종일 떠있다. 그럼 이 빛은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주변 환경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도 될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환경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될 거고요. 빛 가운데 울렁이다. 그러면 울렁인다는 것은 설렌다라는 뜻일 거예요. 설레요. 우리가 가슴이 울렁울렁해 라는 것은 뭐예요? 설렌다는 얘기잖아요. 온종일 떠있다. 온종일 떠있다는 사랑한다 라는 얘기죠. 사랑하게 된다 혹은 사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랑의 떨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사랑의 본질과 시작을 배를 매는 행위에 빗대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추상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를 매는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사색적이죠. 사랑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깨달았잖아요.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래서 사색적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배를 매는 행위를 비유적, 유추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추상적 관념의 사랑을 구체적 행위인 배를 미는 행위로 구체화하였다. 특징이죠. 이 특징이 항상 문학 작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따라서 주제는 사랑의 시작과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럴 때 사용한 표현법, 추상의 구체화 있는 것이고, 또한 자, 음성 상징어 털속을 통해서 갑자기 찾아오는 사랑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고요. 또 나는 띄어가 밧줄을 잡는다. 의도적 행가리, 시적 긴장감,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반가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뭐뭐 한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니은다 한다라는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생동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표현법이 뭐가 있을까요? 3년과 4연을 보니까 뭐래요? 이렇게 명사로 시행을 종결했네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여운을 주고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떠있는 배는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연에서 아는 것, 얘도 명사죠. 그래서 여운을 주고 뭔가 강조하죠. 뭐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